오늘장 일장 2부 시작됐습니다.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닷새째 상승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3일간 상승폭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종가만 봐도 1952, 57 그리고 오늘 한 64 정도 되니까 말이죠. 외국인들이 12거래일 연속 사준 결과입니다. 개인과 투신권의 매도는 오늘까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4분기 실적에 확정치가 나온 삼성전자 주가 역시 빵끝 웃을 수 있었지만 자동차주는 어제 실적을 내는 현대차 비롯해서 모두 부진한 주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종목 하나하나까지 흐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종가 확인하게 올게요. 김혜성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유로존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는 잠시 누그러진 모습인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악화되면서 오늘 우리 국내 시장 힘겨운 하루였습니다. 1월 27일 금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코스피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960.7포인트에서 상승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낙폭을 빠르게 키우면서 장중 1949선까지 저점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재차 보합권으로 올라오는 등 혼조 양상을 보이다가 오늘 아슬아슬하게 플러스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39% 상승한 1964선에서 거래가 마쳤네요.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12거래일째 매수 행진을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은요 3,690억 원 정도 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 동반 매도 행진 이어갔습니다. 개인은 7거래일째 매도 행진 보이면서 오늘 1,861억 원 매도했고요. 기관 역시 4거래일째 매도하면서 오늘 1,527억 원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코스닥 역시 뉴욕 증시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폭이 늘어나면서 한때 하락 반전하는 등 보합 양상을 보였죠. 오늘 상승폭 늘리지 못하고 아쉽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11% 하락한 515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는 반대되는 투자 양상을 보였습니다. 오늘 외국인만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213억 원 매도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 매수 행진 이어갔는데요. 개인은 209억 원, 기관 58억 원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이 7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최근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32원 70전을 급락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데다가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와 또 주간 고용 지표가 기대치를 밑돌면서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환율은요. 어제보다 1원 20전 상승한 1,123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증권주와 은행업종이 강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운송장비 업종이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외국계 매도에 동반 하락했는데요. 현대차는 작년 4분기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틀째 하락했죠. 오늘 22만 1,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기아차도 사상 최대 실적에 불구하고 3일 만에 하락했는데요. 오늘 기아차 6만 7,1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모비스도 1.62% 빠지면서 30만 3,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 0.16% 빠지면서 30만 7천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은행업종 신한지주 1.58% 상승하면서 4만 5천원에, KB금융도 2.78% 상승하면서 4만 2,4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 1.18% 상승했네요. 12만 9천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CJ 홈쇼핑은 반면에 3% 가까이 빠지면서 27만 4,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안철수 연구소도 2.11% 빠지면서 12만 4,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메디포스트는 장중 하락 반전하면서 큰 폭으로 낙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3.75% 빠지면서 15만 1,4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포스코캠텍도 1.43% 빠지면서 16만 6천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가 독일발 태양광 설치 급증 소식이 어우러지면서 설치 수요 증가 기대에 동반 강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OCI 4.36% 급등하면서 26만 3,5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웅진에너지도 6.61% 상승하면서 5,48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OCI 머티리얼즈 역시 5.38% 오늘 상승하면서 88,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가스관주 살펴보겠습니다. 가스관 관련주들이 북한의 새 지도부가 가스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상승세 보였죠. 하이스틸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39,100원 종가 기록했고요. 동양철광도 5.83% 상승하면서 2,54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스틸플라워 3.13% 상승했네요. 11,5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에 관련 테마주들이 급등세 보였습니다. 바른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3,91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PSMC도 상한가 기록했네요. 7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유성 TNS도 6.22% 상승하면서 6,490원에, 위노바도 9.4% 상승하면서 2,09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 항공여행주입니다. 출국자 수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에 항공주와 여행주가 오름세를 보였죠. 항공주는 또 유가와 환율이 우호적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는 평가에 연일 강세 보였는데요. 대한항공 3.5% 상승했습니다. 53,300원. 아시아나항공도 2.9% 상승하면서 7,46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하나투어도 3.56% 상승했네요. 39,2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유투어도 4.61% 오늘 상승하면서 99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조화제약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최도로 당뇨병에 걸린 원숭이를 치료했다는 소식에 오늘 조화제약이 상승했는데요. 6,77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휴니드 종목 살펴볼 텐데요. 휴니드가 이스라엘에 방산 부품을 공급했다는 소식에 오늘 하루 강세 보였습니다. 1.59% 상승하면서 3,18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요, 그때 애플 효과 나타나면서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112만 5천 원이 오늘 종가가 되면서 타이 기록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막판에 삼성전자가 코스피 약간 더 밀어 올린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번엔 여의도의 시각 알아보러 갈까요? 현대증권의 배성영 수석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놀라운 외국인들의 연속 순매수. 이번 주 굉장히 좀 짧게 진행이 됐지만 뭐 4주 연속 오른 셈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S&P 그런 신용 강등 이후에 외국인들이 1월 중순 이후에 약 4.9조 원의 강한 순매수를 보이고 있고요. 이번 주 역시 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보이면서 이 3거래일 동안 무려 1.8조에 달하는 대규모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일단 기술적으로도 정배열 구간에 진입하면서 직전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외국인 매수에 상응하는 기관 투자자 및 일부 펀드 환매 매물이 나오면서 일단 지수의 탄력은 다소 둔화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의 그런 리스크 요인들, 즉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졌던 유럽 문제에 대한 증시 위험이 완화되면서 전반적인 글로벌 위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최근 3거래일 연속 반영된 그런 효과를 봤을 때에는 일부 지수 탄력 둔화의 그런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다음 주 초까지 숨고르기가 이어질 듯이란 전망도 일부에서 많이 좀 들어봤었던 부분인데요. 다음 주까지 숨고르기가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 이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전략이 좀 바뀔 것 같거든요. 예, 일단은 뭐 1월 30일 예정된 EU 정상회담 등이 남아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유럽 위기와 관련된 시장의 리스크 요인들은 이전보다는 크게 완화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에 따라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일시적인 조정에 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확장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의 매수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지수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개인과 기관 역시 이번 주 많이 팔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시에는 저가 매수에 임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실적 시즌이 이번 주에 역시 이제 하이라이트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보았던 것은 일단 삼성전자를 주도한 위시로 한 IT 업종 이외에 차기적인 제2의 주도주가 나올 수 있는지 여부로 봤었는데 일단 그 후보 중에서 일단 자동차 섹터가 이번 주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다소 기관의
강한 매도 압력이 나오면서 일단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업종별 확산 효과에 있어서는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장세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다음 주 중국 상해 지수가 춘절 연휴 이후에 첫 거래되면서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나 또한 중국 증시 상승에 따른 산업재나 수제업종 등의 추가 상승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자동차 중에 이대로 조금 어떤 사이클 순환매에서는 조금 빠지는 겁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자동차 업종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아무래도 일본 업체나 미국 업체들의 그런 상대적인 부진에 따라서 반사 효과가 많이 부각이 되었었는데요. 올해 아무래도 2012년 을 거치면서 미국 업체 즉 GM이나 포드 등이 미국 경기 회복을 따라서 다시 회복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업체들 역시 이제 작년 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업체는 다소 반사 효과는 다소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실적 측면에서 여전히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저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뭐 추세가 망가진다거나 그런 과격한 조정보다는 일부 가격 조정을 통해서 일부 가격 조정을 통한 제한적인 조정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추세가 꺾일 것까지는 않지만 다른 또 그런 경쟁 업체들의 또한 좀 분발을 통해서 조금은 이익이 좀 감소할 수 있는 국면, 자동차에 대한 분석까지 잘 들었습니다. 현대증권의 배성영 수석연구원 전략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 스튜디오에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다음 주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전략과 종목까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그리고 R&B 인베스트먼트의 조준성 이사님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이 설 쇠고 오셔서 어떤 이슈들을 특별히 준비해 오셨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슈 첫 번째, 좀 전에 잠깐 애널리스트 분께서도 짚어주셨는데요.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 모멘텀 지금도 유효한지, 춘절 관련해 중국장이 지금 쭉 쉬고 있어 다소 좀 조용했던 얘기인데요. 관련주 전략까지 알아봅니다. 두 번째로 IT와 자동차 실적이 이미 발표가 됐는데 이후 대형주 전략은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이슈이고요. 세 번째로 아이러니하게도 유로존 이슈가 조금씩은 해결되고 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EU 정상회담 앞두고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될 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순환장세 우량주, 지난주에 세 종목 언급하셨는데 AS 받아보고요. 오늘은 주간으로 한 5% 정도 수익 낼 수 있는 공략주 어떤 종목인지 역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얘기가 한동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춘절 관련해 중국장이 안 열렸기 때문인데 춘절 이후에 곧바로 지준율 인하 가능성까지 조금은 거론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왕이면은 이번 주말에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사실 어떻게 나올 수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네.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조금은 더 쉽게 전 지준율 인하 카드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왔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주 중국이 춘절을 통해 쉬는 동안에 글로벌 쪽에서는 다시 한번 IMF는 올해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또 하향했고 또 미국 같은 경우가 결정적으로 어저께 초저금리 기조를 2014년까지 유지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글로벌 긴축 완화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중국 빼고 나면 이미 진행되고 있고 유럽 시장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는 하나의 유동성 장세 때문에 장이 올라가는 것처럼 어떤 돈을 좀 풀어주자는 긴축 완화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번 주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안 나와도 크게 상관없는데 나왔을 때는 아마 지금의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추가될 수 있다 미리 말씀드리겠고 일단 이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저는 뭐 중국이 사실 이번 주가 됐든 아니면 2월 초에 됐든 간에 지준율을 인하하든 안 하든 큰 영향은 없고 결론적으로 중국 모멘텀은 살아있을 수 있다. 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지수를 잠깐 보면 그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저께 범유럽 스톡스 600 지수가 네. 실제적으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리스 증시가 밑에 있습니다만 유럽 전체 지수를 봤을 때는 9월 저점 대비해서 20%가 반등을 했죠. 그럼 20% 저점 대비 반등했기 때문에 그거를 베어마켓 랠리라 그러는 것이고 뭐 미국 시장에 지금 강세 부울마켓 랠리를 가져가 있는 것이고요. 네. 유럽도 이제 넘었었고 중국 증시 같은 것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중국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한 2,300포인트 상당히 중요한데 서울 전에 2,300포인트 정도 끝났고 그렇죠. 또 금융주의 비중이 높은
홍콩 H 증시 같은 경우는 11,500선을 넘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중국이 지금 다음 주 당장 월요일이 상당히 기대되는데 주말에 바로 추진율 인하 카드가 나오든 안 나오든 중국은 월요일 최소한 다음 주 초는 우리 자기네들이 쉬는 동안에 글로벌 증시가 환호한 걸 하답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좋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중국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요? 생각하면 크게 보면 이제 한 두세 가지가 있겠죠. 가장 우리가 많이 반응할 수 있는 게 관련주를 하면 화학이 될 것 같죠. 네. 화학이라든지 철강 이런 업종에 조금 계속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학 업종으로 보면 호남수구나 뭐 LG화학이나 SKC나 이런 종목들 조금 쉬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조금 많이 오르습니다. 오늘 아마 많이 오른 업종 사실 건설, 철강 이런 것들이 어차피 다음 주 주말에 뭔가 중국을 기대하는 측면에서 오늘 올랐다고 해석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고 예. 그런 상황으로 자꾸 업종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 중국 관련주를 해가지고 콕 집어가지고 뭐 우리가 베이직 하우스, 뭐 두산 인프라코 이런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 개별적으로만 저는 봤으면 좋겠 같고요. 앞으로는 중국 시장 어떤 모멘텀을 갈 때 지금은 약간은 현재까지는 대형주 위주로 이 업종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다음 주에 만약 중국 시장이 반응할 때도 그냥 기존에 우리가 단순하게 알고 있던 뭐 중국 관련주들 무슨 뭐 베이직하우스 물론 그 종목들도 가겠습니다만은 이왕이면 통으로 화학이라든지 건설, 뭐 철강 업종 요 업종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인데 일단은 뭐 결론을 내드리면은 관심을 가지고 약간 뭐 베팅할 만하다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특별히 이번 주말에 또 중국의 지준율 인하 반가운 소식이 있는지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있다 하셨고 화학과 철강 얘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슈 IT 차 실적은 나왔는데 이후에 이제 대형주 전략 이 부분 좀 알아볼 텐데요. IT는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실적이 전이나 뭐 후나 잠정치나 확정치나 근데 차가 좀 많이 달라져가지고요. 뭐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할 것 없이.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그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나빴던 건 없은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 4분기 영업이익이 한 2조 2천억 정도 예상하다 2조 1천억 정도 나왔고 네. 뭐 별거 아닙니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잠정시 할 때 5조 1천억 했다가 5조 2천억 정도 나온 겁니다. 네. 별거 아닌 1천억인데 물론 큰 돈이죠. 저도 만져봤으면 좋겠는데 예.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전기전자는 아마 조금 더 갈 것 같은데 자동차는 오늘도 기관이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2,300을 팔았습니다. 자동차를 팔다 보니까 완성차도 팔고 뭐 부품업체 팔고 오늘 심지어 바퀴까지 팔았습니다. 타이어주까지 내려갔는데 예. 시장에서 이야기 이렇게 나오죠.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미국 쪽에서 어떤 IT 애플이라든지 이런 흐름 또 하나가 IT 경기가 스마트폰도 좀 좋습니다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대한 경기를 조금 좋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전기전자 업종에서 삼성전자 조금보다도 사실은 LG 그 관련주들이 많이 오른 게 눈에 보일 겁니다. 네. LG 이노텍 디스플레이.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이 조금 계속 보는 것이고 자동차는 사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현대 기아차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했고요. 제가 명절에 서울에서 지방이라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우연히 바깥을 봤더니 우리나라 정말 현대 기아차밖에 없더라고요. 가끔 뭐 삼성 리노트 몇 대 다닙니다. 특히 그 지방으로 가는 차 중에 국산차가 많았던 거 아닐까요? 아, 그렇죠. 예. 하여튼 예. 국산을 봤을 때 그러면 제가 말의 취지는 그만큼 현대 기아차가 많다. 사실 근데 실적으로 봤을 때 내수는 조금 부진했죠. 아니 표본이 너무 좁아가지고. 아, 그랬었군요. 그 예. 도로 그 반경에만. 유럽엔 제가 안 가봐가지고 유럽에는 하여튼 현대 기아차가 잘 팔린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작년 성적이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차 업종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원래 4, 4분기에는 실적이 좋죠. 자동차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도 연식이 받기 때문에 땡처리 해가지고 빨리빨리 팝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매출이 약간 기아차에서 나왔던 그 판매 부분의 매출 지연 효과가 바로 그런 거랑 비슷하다 말씀드렸고 예. 신차 효과는 실제적으로 1월 달부터 나옵니다. 1분기에 차들이 보통 신차를 많이 쏟아내죠. 네. 현재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기대하는 에쿠스급 K9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조금 원래 한 4월, 4월 정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것 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한 자동차 업종은 글쎄요, 단기적으로는 다시 기술적 반등 나올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실적으로 접하는 종목은 최소한 1일, 2, 3월 달 정도 자동차 팔리는 거 보고 신차 효과에 대한 어떤 시장 기대치가 나오는지 보고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고요. 뭐 IT 자동차 조금 쉰다고 시장 그렇게 망가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나온 대로 오랜만에 트로이카 주가 올랐죠. 증권, 네. 건설, 금융주가 오르죠. 그래서 순환매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뭐 종목별 전략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형주가 이끌어가는 장은 조금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같은 질문을 역시 우리 조준성 이사님께 좀 드려보고 싶어요. 뭐 IT 네. 차도 좋고 다른 뭐 중국 관련 대형주도 좋습니다. 앞으로 향후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뭐 그런 그 하 팀장님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어떤 그 계속해서 상승이었던 그 모멘텀도 계속 되는 거겠죠. 네. 현대차도 오늘 뭐 차익 매물 나와서 많이 찌그러졌지만 뭐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약간 심하게 받지 않았나. 그러면서 된다 안 된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그냥 약간 매물이 좀 나온 겁니다. 네. 일단 현대차의 판매를 계속 봐야 되고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살려보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 보면은 굉장히 우호적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러한 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외국인 매수가 공격적으로 계속 들어오는가를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IT는 우리 하 팀장님 말씀대로 조금 최근에는 LG그룹주가 더 좋은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셨는데 IT는 LG그룹주 쪽이 조금 더 나아지는 추세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오늘은 LG전자 좀 많이 올랐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올라왔던 종목들 그 상승률 폭을 보게 되면은 화학 쪽에서는 뭐 호남성은 마이너스 나오고 SKC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 삼성증권 좀 세게 들어왔고 그다음 LG전자 좀 강하게 들어왔죠. 보게 되면은 8월 달이나 작년 8월 달이나 중순이나 8월 초기 그 가격대를 회복하는 데서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빠르게 회복한 애들이 있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걸 회복 못 해가지고 오늘 빠르게 올려가지고 수위 조절을 좀 약간 상승률 수위 조절을 좀 한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승한 걸로 해가지고 주도주 어떤 개념으로 가시면 안 되고 이미 제가 저번에도 뭐 자문사 포트나 이런 거 보시게 되면은 그런 쪽 포커스 좀 많이 맞추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담아가는 걸 좀 보셔야 됩니다. 담아가는 쪽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부터는 LG전자 어느 정도 올라왔고 삼성전자 올라왔고 여기서는 똑같이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고 이번 종가로 해가지고 삼성전자 110만 원, LG전자 8만 원 기준 해가지고 어떤 게 수익률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건가, 인덱스를 넘어서서 더 좋아질 건지 다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오늘 뭐 들쑥날쑥 많이 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주도주라기보단 지난 8월달 가격 회복 차원이다. 일단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슈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러니하게도 유로존 조금씩 해결되고 있다. 이게 마침표인지 있다? 이건지 모르겠습니다. 조준성 이사님? 예. 일단은 그 결론은 진행 중인 해결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작년부터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수가 우리 작년 말에도 좀 우울하게 끝났고 뭐 올 초에도 약간 좀 오른 척하다가 1800 부근까지 가고 삼성전자 101만큼 밀렸었죠. 그러면서 급반발이 들어왔는데 작년 뭐 말부터 해가지고 작년 말에 아니라 그냥 8월 이후로 해가지고 유로존 때문에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제가 잠깐 여쭤보겠는데 유로존의 가장 핵심을 뭘로 생각하셨습니까? 기준선을 해결의 어떤 해결의 기준선이요? 나라를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유로존 국제금리죠? 국제금리죠. 예. 국채 뭐 만기 뭐 금액들. 네. 예, 그러면서 뭐 이걸 못 막게 될 가능성이 많아 작년 같은 못 막을 것 같으니까 2월 대란서도 나오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뭐 EFSF를 크게 뭐 1조까지 5천억까지 막 늘려가지고 안 되면 IMF도 뭐 넣고 뭐 보증 서로 각자 서야 된다. 네. 이런 개념이었단 말입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증액된 것도 없고 뭐 합의 본 것도 없고 독일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도 유로존의 어떤 존재 그 중요성은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좀 허락 좀 해달한 거는 그냥 노를 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내일 모레 이제 시장이 일단은 거기 정상회담에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외국인 매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유럽계 자금까지 전에 같으면은 돈이 딸려가지고 우리나라 시장 많이 빼간 쪽도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럽계 자금이. 유럽계 자금. 오늘 그 기사를 보니까 미국계가 한 1조, 유럽계가 한 2조 들어왔답니다. 네. 그 어려운 쪽에서 더 많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참 이상한 애들이죠. 예?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오늘 보면 일단 표를 하나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표 보게 되면은 이탈리아, 스페인 거기 국채금리 10년물 기준해 가지고 국채금리인데 이탈리아, 스페인 국채금리입니다. 작년 해가지고 계속 치솟아 올라왔죠. 그러면서 피크 이루고 나서 다시 굉장히 눌러가고 있습니다. 1월달. 그러면서 유럽 시장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 그 대신에 미국은 많이 올라갔죠. 다음 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프랑스, 독일인데 오른쪽 보시면은 나름대로 그래도 고점에서 그래도 약간 밀려가지고 약간 좀 안정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국채 같은 것도 독일 같은 건 아예 뭐 안정권이죠. 예. 근데 프랑스 같은 경우도 많이 눌러놓은 상황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CDS 프리미엄, 항상 걱정되는 CDS 프리미엄이죠. 유럽이나 미국계 그 주요 은행들 CDS 프리미엄을 보게 되면은 네. 네, 오늘 좀 늦네요. 예. 네. 일단 CDS 프리미엄 보게 되면은 11월 달 보시게 되면 11월 달에 아주 그냥 쌍봉을 치고 금리가 쌍봉을 치고 나서 지금 내려오는 하향 추세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3중 천정으로 가면 그냥 큰일 나는 건데 일단 2중 천정 치고 나서 나름대로 안정권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표 보시게 되면은 2012년 상반기 네, 이것도 CDS 프리미엄인데 아주 안정권이죠. 네. 세 번째 표 보게 되면은
네, 오늘 진짜 좀 네. 늦네요. 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2012년 상반기 유로존 채권 만기 도래 현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1월달 만기입니다. 1월달 만기인데 1,185억입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지금 1월 거의 다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금액들이 지금 해결이 됐습니다. 예. 예, 다 막아냈습니다, 지금. 예. 그다음 2월달 보겠습니다. 1,182억입니다. 1월달처럼 하게 되면은 2월달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3월달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뿜빠이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3월달도 1,188억 정도 되죠. 네, 근데 3월달도. 특별히 나라 가운데 보니까 이태리 쪽이 확실히 2월, 3월이 많네요. 만기가. 네, 1월달은 이제 프랑스가 가장 많아가지고 신용을 먼저 걷는 다음 달에 이제 스페인 쪽이 많습니다. 예. 아, 이탈리아 쪽이. 네네. 이탈리아 쪽 볼텐데 일단 3월달 거도 1,188억. 그다음 4월달 한번 더 보겠습니다. 1,000억까지 4월달까지 이제 1, 2, 3, 4 가장 많이 상반기 많이 몰려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5월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극적이 떨어지죠. 네. 500억 이하로 충분히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6월까지 마지막 보게 되면은 확실하게 떨어지는데 그러네요.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1, 2, 3, 4월 달을 가장 작년에 8, 9, 10, 11월, 12월 가장 고생했을 때 이 충격 굉장히 컸었죠. 네. 그러면서 북한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충격받아가지고 일단은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해결되고 합의보고 포커스를 거기다 맞췄었어요. 이게 메르켈 총리가 양보해가지고 같이 그래 한번 그냥 살아보자 해가지고 증액하겠다 해가지고 돈이 투입돼가지고 만기 도래된 걸 이렇게 해결할 줄 알았는데 20에서 그냥 은연중에 돈 풀어간 것들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그냥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메르켈 총리가 뭐 딴소리 안 하고 그냥 하던 얘기 그냥 그대로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2월 달도 이렇게 가면 된다. 3월 달도 이렇게 가면 된다. 4월 달도 가면 된다. 그러면 포커스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하면은 국채 입찰을 잘 보십시오. 네. 뭐 유럽 뭐 프랑스 이번에 50억 내일 모레 뭐 50억 한다. 스페인이 70억 한다. 80억 한다. 이런 국채 그 입찰에 있어 가지고 그게 그냥 무난하게 소화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2월 달도 1월 달처럼 똑같이 간다. 3월 달도 또 소화가 되면은 간다. 대신에 한 군데라도 비중 있는 데가 소화가 안 됐다 하면은 그때 이제 시장상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 반응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로존 문제는 제가 앞에 제목도 아이러니하기도 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자료들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 지금 뭐 1,000억도 어떤 기준에 1,000억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실제적 유로 거기 각국들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500억인데 500억 입찰 다 들어간 것도 아닌데 돈 어느 정도 다 막아내고 있고요. 네. 예. 그 저희 직원들한테도 좀 연구 좀 잘해보라는데 아직 구정 지나고도 지금 안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골에서 이거 빨리빨리 와서 이거 왜냐면 좀 그때 표 만들려고 시키셔가지고 피로가 네. 누적됐나 봐요. 내려가기는 일찍 내려가고 올라오는 거는 눈이 녹았는데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 자료들도 약간 그 신빙성이나 어떤 수치라는 어떤 출처에 있어가지고 뭐 내놓은 사람들 뭐 MB 출신들도 많고 하겠는데 어떤 해답이 없이 그냥 매 이상한 쪽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췄는데 시장 의외로 나름대로 그냥 조용히 풀려나가고 있다는 거를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 차트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 달러 유로 차트입니다. 아니구나. 네,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작년 11월 달에 이거 보시게 되면 쭉 타고 내려갔었죠. 1.35에서 제가 11월 보면서 이게 타고 내려갔는데 최근까지 1월 달까지 타고 내려갔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1.26에서 이제 반등이 돌아서면서 돌아가는데 유럽권의 어떤 증시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올라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로존 그 각국들 보게 되면은 지금 거의 한 61선에 지금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5일선 타고 가고 있죠. 그래서 1.30유로에서 잘 유지가 되고 하게 되면은 시장이 계속 응집하고 있다는 거, 추가 상승을 위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앞으로 2, 3, 4월 한 석 달 정도만 유럽 쪽 국채 만기 잘 막으면 됩니다. 지금은 잘 해오고 있는 중이라는 분석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 이슈입니다. 예, 차트가 이뻐. 이쪽으로 아주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신 이제 뭐 거의 고정 코너가 됐어요. 우리 하 팀장님 오늘은 보니까 주간 5% 수익 낼 수 있는 공략주를 준비하셨다고. 예, 제 포트보다 워낙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에 더 신경이 쓰이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거 잠깐 AS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거래일수는 4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순환 장세가 기대되는 대형주 삼성이었죠. 삼성전기부터 이제 살펴보면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1.56% 올랐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차트 분석의 기본이
어떤 트라이앵글 패턴이 나왔었고 시장이 약간은 실적 발표에 대응주로 쏠림이 나온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9만 1,000원 정도 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차트 패턴을 조금 볼 때는 이제는 다시 9만 원이라는 삼각 천정에 대한 저항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전기전자에 대한 업황은 조금 좋게 보자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대림산업이었습니다. 대림산업은 사실 그 차트를 가져올 때 상당히 바닥에서 수렴하면서 반등하는 모멘텀이 들어온다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10만 원 지지하고 오늘 한 4% 오르면서 좀 상승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건설주 같은 경우는 향후에 어떤 또 하나의 어떤 순환 장세에서의 차세대 주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랜만에 숙제에서 좀 술제 검사를 제대로 못한 건 한진중공업 같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조금 내렸었죠. 그때 조금 다를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죠. 예,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제가 조선 업황 어떤 올라가는 모멘텀보다는 일단 조선주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이 가기 때문에 순환 차원에서 갈 수 있다. 사실 아직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부진하다 그런 모멘텀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뭐 한진중공업은 조금 가다가 삐끄덩했다 말씀드렸고 하지만 혹시나 한진중공업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차트로만 봤을 때는 이거는 내일이 월요일이 되겠네요. 월요일 날 하늘이 무너져도 올라야 되는 종목입니다. 항상 주식 차트를 볼 때는 날짜가 있고 타이밍이 있는데 이 한진중공업 차트는 하나의 양봉이 나오고 세 개의 조정봉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 날 무조건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른다 싶을 때는 발을 빼는 본절매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다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번 주는 좀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5% 수익. 아, 예. 5%를 한번 도전해보자.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일 먼저 볼 종목은 비행기입니다. 대한항공. 제가 사실 대한항공 같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다가 오늘은 조금 다시 가져왔습니다. 원래 뭐 특징 줄 수도 있는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사실 뭐 가장 유가입니다. 항공기 이제 유가에 들어가는 그 유가 항공유가 작년도 2분기 이후에 지금 한 8개월 동안 배럴당 125달러에서 정체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환율이 좀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환율 강세는 그러니까 환율 약세죠. 환율 약세 원화 강세는 곧 항공주의 호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정도 좀 가격이 조금 수렴했습니다만 기술적 분수로 풀어드리면 요거는 지금 트라이앵글 패턴이라 그럽니다.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오늘 삼각형을 형성한 이후에 주가가 반등하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저항 매물 없이 쉽게 올라갈 수 있다에 포커스를 맞추겠고요. 조금 가벼운 종목 준비했습니다. 송원산업입니다.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차트의 핵심은 처음으로 60일선을 안착해서 돌파했다는 겁니다. 지금 차트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7월 이후에 처음으로 파란색으로 보이는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확대해서 보이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61선을 돌파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고 송원산업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무슨 합성수지 첨가물을 만드는 작은 회사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탄력이 열려있다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SKC 같은 경우는 채널이라 그럽니다.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채널 돌파형 종목이라는 패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잘 보시면 제가 크게 보세요. 6개의 노란 동그라미를 그려놨는데 네. 한 번에 W가 나왔고 3번의 J가 준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쌍바닥 3중 천정은 어느 정도 다시 박스권 해결을 말하는 거고 그 하나의 큰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얘는 J커브라 그래서 박스권 돌파하람이 나옵니다. 그런 와중에 SKC 오늘 거래량까지 동반했기 때문에 내용은 차치하고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다음 주 주간 5%는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대한항공, 송원산업, SKC인데 아마 제가 다음 주 왔을 때 이쪽에서 또 수익 나고 포트에서 까일까 염려스럽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 말씀 듣는데 예, 지난번에 그 벌주 맛있었던 그 표정이 갑자기 오버랩.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슈는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다음 주 전략 그리고 다음 주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까지 공개 받아볼게요. 네, 먼저 하창범 팀장님부터 다음 주 전략 알아볼까요? 왠지 중국주 사도 된다 이런 말씀 하실 것도 같은데요. 네, 사실 저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한 10시가 제일 기다려집니다. 뭐 이번 주 뭐 밤새 미국이 어떻게 나올 생각보다도 다음 주 10시 정도 되면 중국 시장이 열리겠죠. 네. 중국 시장이 과연 얼마나 환호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다음 주는 일단 강세로 문제 보고 있고요. 수급적인 이야기 오늘 뭐 외국인이 12거래 연속 샀고 또 한 5조 이상 샀고 근데 또 약간 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외국인이 5조를 샀는데 한 70%가 기계가 샀다. 프로그램 차이 때문에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 이런 네. 이야기 나오는데 저는 사실 수급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측은 안 합니다. 사실 예측할 필요가 없고요. 수급적인 면에서는 먼저 사인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외국인은 보통 선물 시장에서 먼저 사인이 나옵니다. 선물이 한 5,000개라든 6,000개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프로그램까지 동반됐을 때 그때는 약간 하락 사인이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앞으로 외국인 매수에 대해서는 날짜 세지 마시고요. 얼마 산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상승률이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드렸고, 주간 목표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1월 달에 어느 정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다음 주도 이 거래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월 달에 어떤 올라올 수 있는 폭은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1월 달만 보면. 그래서 이제 2월 초순까지 생각했을 때는 조심스럽게 2,000포인트 한번 타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 주는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중국도 있습니다만 이제 월말 월초죠. 유럽 이슈보다도 오히려 미국이라든지 주요국의 주요 지표에 많이 포커스를 맞춥니다. 우리 지표는 간단하죠. 월말 보통 나오는 것이 뭐 고용 동향, ISM 제조업 지수, 뭐 PMI 지수 나오고 연초로 넘어가면은 뭐 주요국 금리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조금 포커스 맞추시면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지금 미국 지수도 다우 지수가 13,000포인트를 머리에 대고 잠깐 부담 갖고 있다는 거 사실이고요. 네. 국내 증시도 오늘 삼성전자 큰 이벤트가 어떻게 보면 좀 끝났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기아차 다시 발표했기 때문에 큰 이벤트가 끝난 상태에서 아마 다음 주는 수급 싸움이 진행될 가능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가능을 하시면서 올라는 가는데, 일단 저는 올라는 간다 봅니다. 올라는 가는데 상승 속도 조금 둔화될 수 있고, 두조도는 아무래도 중국 모멘텀에서 어떤 금융 트로이카라든지 화학, 철강, 건설에서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조준성 이사님은 어떤 전략이실까요? 네, 제 전략은 간단합니다. 간단한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작년 8월 달하고 12월 달 말 해가지고 1963포인트입니다. 오늘 종가가 1964포인트입니다. 여기에서 삼중 천정 돼가지고 다시 쓰러지느냐, 아니면 요거 매물 소화 과정 잘 겪어가지고 2000포인트 가는 시기가 이제 도래할 건지 이제 잘 체크해야 되는 이제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각국의 그 영국이든 뭐 다우든 나스닥이든 닥스든 까끄든 뭐 전부 다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빨리 많이 올라가느냐 늦게 올라가느냐 수위 조절 차원이고, 일단은 거기서 5일선 타고 가는 게 이게 계속 갈 거냐 안 갈 거냐는 이제 시장 보면서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뭐 거기서가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그래서 LG전자를 사야 될지, 아니면은 오늘까지도 약간 소폭 조정받은 호남석유 쪽 가야 될지, 아니면은 뭐 저기 삼성전자 약간 지금 110만 원도 더 갈 것 같은데 가야 될지, 아니면은 삼성증권 가야 될지, KB금융 들어가야 될지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실제적으로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생각만 해도 좋네요. 예, 좋죠? 네, 예. 좋은 일입니다. 2,000포인트 가면은. 그러면 2,000포인트 가는데 내가 뭘 들고 갈 건가? 현금 들고 갈 건가? 아니, 현금이 아니라 IT를 들고 갈 건가? 금융을 들고 갈 건가? 막 생각을 많이 해야겠죠. 실제적으로 지수보다는 훨씬 나아져야겠죠. 지수가 5% 오르면은 내 포트에서는 수익률이 약간 10% 정도 나야겠죠. 하다못해 그 정도 수준 나와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것도 사야 돼, 저것도 사야 골고루 사가지고 포트 담아보는데, 뭐 결과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도 안 올랐던 것까지도 약간 덜 올랐던 걸 맞춰주면서 괜찮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종목을 현금 뭐 1억을 준다 하면 찍어보라면 어떤 걸 찍느냐면은 간단합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찍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지수가 이제 회복돼서 올라가게 되면은,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까만 선, 지난주에 까만 선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서 제가 지난주 흥분하지 말라는 게, 이 까만 선에 다가오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미리 뭐 오늘 또 마이너스 나오고 막 그런, 어제도 마이너스 나오고 막 소폭 종가 관리하고 이런 거 있고, 돈 올랐던 건 여기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더까지. 그러면은 지금 이제 8월달 구멍 난 데 있죠. 요걸 뚫게 되면 이제 2,000포인트인데, 2,000포인트 갔을 때 내 계좌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2,000포인트 가게 되면 지금보다는 한 4% 정도, 가게 되면 한 2,014 정도 갈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네. 바로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가게 된다, 가는 쪽으로 포커스 맞추게 되면은 뭘 사야 되냐면은 코덱스 레버리지 사십시오. 지수보다 만약에 오늘 코덱스 레버리지 조금 움직였는데 2,000포인트로 가는 코스트가 나오면은 레버리지 효과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수가 한 3%, 4% 움직이면은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 해가지고 지금 13,000원 부근인데 네. 14,000원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4,000원. 그럼 이걸 사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실제적으로 만약 제가 실전 매매 들어가면은 5일선이 깨지면 코덱스 레버리지 손절매 하겠지만, 만약 타고 간다면은 14,000원 이상까지 가보겠습니다. 100% 실어가지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이 계속해서 외국인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어떻게 될지 전부 다 물어보면은 갑갑합니다.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가는데 내가 어떤 걸 들고 가는가. 가장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사람은 이제 선물 매수하겠죠. 선물을. 예. 사물물이니까. 대신에 주식하신 분들한테 가장 뭐 삼성전자도 오늘 현대차 보십시오. 잘못 땅돌 맞아가지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만약 2,000포인트 갔을 때 숫자가 14,000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삼성전자를 사도 마찬가지고 LG전자 지금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하 팀장님 말씀하신 SKC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이연보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코덱스 인버스가 같은 사정권에 들어간다. 그 말씀 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네. 빠지게 되면은 현대차도 약간 이렇게 눌리면 강하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종목을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니까 주말에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전략까지 공개를 받아봤고요. 하 팀장님 앞서서 다음 주에 5% 정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3가지도 일러주셨지만 특별히 또 따로 준비하신 관심 종목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목이에요? 예, 이제 포트에 좀 집어 넣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DS 건설입니다. 먼저 첫 번째 2가지 종목을 볼 건데 첫 번째 볼 종목은 DS 건설에 말씀드리겠고 오늘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장 자체는 올라갈 것이고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건설주라든지 철강 조선주들이 조금 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고요. 건설 같은 경우 사실 뭐 다음 주 아까 제가 차트에서 봤을 때 대림산업 같은 경우 2월 1일 날 그리고 GS 건설 같은 경우가 2월 2일 날 지난 4.3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근데 뭐 주지하다시피 국내 부분 같은 경우는 안 좋죠. 4분기 같은 경우는 보통 미분양 이런 이야기도 있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4분기 실적 국내 부분만 봤을 때는 잘 안 좋을 수가 있고 하지만은 건설사 같은 경우도 국내 아파트 안 팔린다고 대형 건설사 종목 보는 시대는 갔죠. 해양 플랜트 부분, 해양 부분에 대한 매출은 어느 정도 전체적인 실적을 커버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제가 GS를 선택한 거는 사실 뭐 딴 뜻은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자이 아파트가 좋아서 GS를 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사실 조금 뭐 뒤에 대림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큰 상관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건설주를 편입했다는 데에서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적인 면에서는 해외 쪽 매출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지수가 1900포인트 이상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건들려야 건질 수밖에 없는 수급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순환 장세에 좀 들어올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1개월 정도 하면서 약간 20% 정도 비중을 들어갈 것이고요. 대신 그래서 목표가를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매수가는 일단 10만 원 밑에서 공략한다는 생각으로 들어가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조금 뭐 많이 높진 않죠. 13% 생각한 11만 3천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8만 8,5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겠다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인데 추가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냥 종목 AS 할 때는 바로 해야 되는데 이 흑캠스 같은 경우 제가 지난번에 보유를 했죠. 사실 탄소 매출권 관련해서 남해에게서 분할한 상당히 알짜의 사람 말씀드리는데 어제 급등. 어제 급등을 한 모양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봤던 그 송원산업의 차트와 거의 비슷하죠. 60일선을 돌파했다는 거 그리고 네. 내용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포트 쪽 원래 있었는데 한 10% 추가한다 말씀드리겠고 매수 가격 자체는 제가 22,85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두 종목 GS건설하고 휘캠스는 다음 주 매수 공략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GS건설 신규 매수 휘캠스 10% 비중 확대. 저희가 나머지 종목에 관한 AS는 잠시 후에 하 팀장님 것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준성 이사님의 관심 종목은 레버리지입니까? 일단은 제가 삼성전자를 100%를 했는데 아, 맞다. 중당 현금이 좀 예. 없으시죠? 예. 1월 뭐 빌려서 살까 생각도 있는데 예. 일단은 뭐 대출 때문에 사람 많이 망하지 않습니까? 예. 일단 좀 차분하게 갈 필요가 있고 일단 뭐 관심 종목이라기보다는 아까 전략들을 굳이 산다 하면은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 쪽으로 가겠고 뭐 이왕 나온 거 삼성전자 일단은 뭐 AS 겸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50% 현금화를 일단 시키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요? 네. 이거 주당 제가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주당 한 18만 원 정도 한 16만 원 이상 먹은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은 100% 실어가지고 화끈하게 먹자고 이제 말씀드렸고 예, 잠시만요. 일단 이 정도 이 상태였는데 이걸 한 절반 정도는 삼성전자를 네. 예, 현금화 시키시겠다는 편입일이 12월 16일이고 현재 수익이 한 10% 이상 지금 났네요. 제가 한번 팔았다 또 사고 하면서 이제 갖고 가다가 이제 2,000포인트 가는 거를 100% 들고 가고 베팅하는 것보다 좀 무난하게 50%를 들고 한번 좀 50% 들고 한번 2,000포인트 갈지 안 갈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가면 좋겠죠. 또 안 가면은 또 안 가는 쪽으로는 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100%를 실었다는 거는 일단은 제가 저번에도 뭐 헤지펀드 얘기하고 헤지펀드 목표액이 1년에 10% 정도 됩니다. 또 20% 정도 하게 되면은 매니저 같은 경우도 거기 성과급도 받고 굉장히 집안이 굉장히 화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이고 이제 2012년 시작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 기회는 많이 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종목보다는 이제 계좌 포트 위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좀 약간 감안하셔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한 100만 원 초반에서 사셨는데 삼성전자 한 10% 정도 수익 보고 주당 10만 원 정도가 되겠죠. 포트의 절반 정도는 현금화를 하시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앞서 얘기하신 우리 하창범 팀장님 기존 포트 그럼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아까 슈캠스는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들어봤었는데요. 그 외 무학과 대원미디어, LS 산전이 편입돼 있었군요. 누적 수익률 보면 대원미디어 지난주에 손익 보정가를 올려주셨었는데 그래도 수익이 20% 넘게 역시 효자 종목은 대원미디어인 것 같고 휴캠스 어제 급등으로 수익률도 아주 높습니다. 무학도 오늘 좋은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AS 해주시죠. 예, AS 앞서가지고 삼성전자 왜 안 빠지나 싶었더니 우리 조 이사님께서 100%를 갖고 있었네요. 다음 주 파신다니까 조금 무섭습니다. 네, 천천히 팔아달라 말씀드리겠고. 자, 주가 한번 보시면 무학. 드디어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우리 키움증권에서 보고서를 냈죠. MS. 무학이 또 부산 쪽 침해율 70% 한다. 사실 근데 소주 회사가 한번 갈듯하다가 레이서 잘 안 걸립니다. 그림만 보고 배팅할 종목은 아니지만은 뭐 어차피 한 계속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겠고요. 뭐 비중 10% 정도 때문에 부담 없이 가져간다 말씀드리겠고 대원 미디어는 사실 조금 감이 옵니다. 이거 약간은 상승세 조금 둔화됐다는 생각이 좀 오고 있는데 제가 제시해드렸던 이익 보존가 7,250은 꼭 지켜주시면서 그 정도 상태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 말씀드리겠고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는 대원미디어는 지금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또 하나의 장대 양봉이 나오지 못한다면 얘는 미끄러질 수 있는 어떤 수급 구조를 갖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LS 산전 조금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사실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서는 항상 잘 가다 조금 조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산업 자체가 지금 조금 조용하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뭐 기술적 분석은 접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타이밍적으로 약간 한 10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 조금 조심스러운 반등을 기대해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AS를 모두 받아보았고요. 방금 AS 마치신 하창봉 팀장님부터 완성된 포트폴리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새롭게 신규로 20% 보라색 예쁘네요. GS건설이 편입이 됐고요. 그리고 휴캠스가 10% 더 추가 매수를 하시겠다고 해서 역시 20%로 비중이 더 늘어납니다. 이 밖에 무학, 대원미디어, LS 산전, 현금은 20%로 약간 줄어드네요. 자, GS건설 10만 원 이하에 한번 매수가를 얘기를 해보셨고요. 목표가는 11만 3천 원. 일단 다음 주 중에 2월 2일 정도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휴캠스도 어제 급등 61선 넘은 차트 모양이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목표가 2만 5천 원 정도 유지하셨고 신규 매수도 언급을 하셨죠. 그리고 그 밖에 LS 산전 대원미디어는 매도 타이밍 저울질하고 계시고요. 무학도 조금은 차트가 좋아졌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약간 바뀐 조순성 이사님 포트폴리오 보면요. 비중 조절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100%에서 삼성전자 50%, 현금 50%로 바뀌게 된 것인데요. 자, 삼성전자는 일단은 계속해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십니다. 이미 화면에 나가고 있는 목표가는 예전에 넘어선 바 있죠. 현재 누적 수익률이 11.4%를 기록하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하창봉 팀장님, 조준성 이사님과 함께 봤습니다. 다음 주 관심 종목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꼭 어제만큼 오늘도 사줬습니다. 12거래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에 코스피도 오늘까지 이번 주 내내 상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 나올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